안녕하세요. 우리 집9단지 청년농부 건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사무실에서 인사를 드리냐면 오늘 이동식 주택이나 농막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주말 농장이다, 기농이다, 기촌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농막을 설치하는 방법이나 신고 절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제 토지에다가 농막을 설치할 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그 정보를 많이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정보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즉 농막 설치의 총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신고하는 데까지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막의 범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요.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6평 이내여야 하고요. 세 번째, 숙박을 제외한 간이 취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농막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우선 비용이 무척 저렴합니다. 일단 기농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쉴 곳을 좀 짓고자 할 경우 여러 곳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우선 조립식 주택일 경우에는 6평 기준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나가는 가격인데, 컨테이너나 아니면은 샌드위치 판넬 농막일 경우에는 1,000만 원 이내로 좋은 농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 허가를 통하면 여러 가지 절차와 추가적인 세금,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6평 이하 이동식 주택이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조립식 주택은 건축 허가를 받고 건설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 매매하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이 농막을 매매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조립식 주택에서는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각종 인허가 절차가 없습니다. 자, 건축법상 농막은 가설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가설 건축물 축소 신고를 할 수 있고 6평 이내의 농막을 가져다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관련 규제가 적습니다. 전원주택이나 정식 인허가를 통하여 건축을 할 경우 건축법상 도로를 접어야만 하는데 농막은 그런 규제가 없어 아무 곳에나 가져다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2017년부터는 그린벨트 등 산지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최고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농막을 갖다 놓기 전에 농막 신고는 어디서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집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인터넷 세움터,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서 세움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 중앙에 가설 건축물 축소 신고란을 통해서 들어가신 후에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지자체 방문 후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로 신고를 했는데요. 저는 일단 가서 얼굴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있으면, 명함이 있으면 명함도 주고받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 외 혹은 다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신고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곳으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꼭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를 걸어서 준비해야 될 서류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소 신고서, 이거는 이제 지자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서 이제 작성하시면 되고요. 또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 이거는 이제 지적도에서 농막을 어느 위치에 가져다 둘 것인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농막의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는 이제
건축 이제 가져다 놓으려는 농막의 평면도를 이제 A4용지에 그리시면 되고요. 또 본인 소유의 토지를 입증할 수 있는 뭐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임대하셨으면은 뭐 임대한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분증 이렇게 하고 마지막 수수료가 10,000원 전후 정도 나옵니다. 네, 그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서류를 접수한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신고증이 나오는데요. 그때 농막을 가져다 두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농막 신고 순서 정리를 첫 번째, 해당 시, 군, 구청에 민원실 방문해서요. 토지 대장 등본관 지적도 등본을 발급하신 후에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합니다. 두 번째, 지적도 발급 후 어느 부분에 농막을 설치할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건설가에 가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네 번째, 가설 건축물 신고를 접수 후에 약 일주일 후에 신고서가 신고 필증 허가서가 약 일주일 후 신고 필증 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신고서가 나오면 전기, 가스, 수도 신청하고요. 농막을 제작하시든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9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또 2020년도에서 이제 하실 분들은 2020년도에 관련 법규를 확인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막 설치 시 주의사항인데요. 제가 이제 실제로 저에 관련된 것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주의할 거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막은 농막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농막은 농막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농막은 원칙상 농업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농작물이나 과수를 심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막은 임시시설이므로 바닥에 콘크리트 배설 등 공구리라고 하죠. 공구리를 치거나 철골 등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꼭 아셔야 되는데 가끔 그냥 공구리를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불법이라는 거. 네, 그리고 농막을 이제 신고를 하셨으면 3년마다 연장을 해야 돼요. 3년마다 지자체에서 연장을 신청해야 되는데 농막의 설치 연월일을 이제 기억해 두셨다가 신고하시면 되고요. 연장하실 경우 존치 기간이 만료 7일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기, 가스, 수도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기나 수도, 특히 그 관정,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이 했고요. 아니면 예산, 비용 무시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생각을 다 하실 텐데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는 농지업무 편람에서는 농막에 대해서 정의하였는데요.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에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못한다는 겁니다. 네, 못하는데 하도 이제 말이 많았어요. 왜 임시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서 간단하게 밥도 먹어야 되고 잠깐 쉴 수 있게 만들었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2012년 농지 업무 편람 가운데에서 기준이 있는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전기나 수도나 가스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네 번째, 관정, 정화조 설치 여부. 그죠? 전기, 수도 다음으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화장실이 필요한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장실 필요한데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을 것이냐, 그죠? 아니면 관정을 파서 정화조를 묻을 것이냐, 배설할 것이냐, 매설할 것이냐, 참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일단 정화조를 팠어요. 네, 정화조를 파는 게 진짜 위생도 그렇고 깨끗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일단
관정과 정화조 설치에 대한 허가 여부는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이제 되는 데가 있고요, 어느 지역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 카페나 뭐 이렇게 가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은 좀 해주는 것 같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식문고에서 이제 국민 그 식문고에서 올라온 답변으로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일 오수 발생량에 따라 개인 하수 처리 시설, 하수 처리 구역 밖 오수 처리 시설 2제곱미터 하루에요 이상 정화조 하루에 2제곱미터 이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게 무엇이냐 따라서 농막 용도의 가설 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한다면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정화조를 말하는 겁니다. 설치 대상입니다. 그죠? 다만 농막 용도의 가설 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여부는 오로지 지자체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귀농을 하시는 지역이나 아니면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자체를 방문하시든 아니면 전화하시든 해서 꼭 먼저 지자체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마을 이장님 및 마을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자, 이거는 굉장히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제가 만약 귀농을 했으면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뭐 인사를 드리는 거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을을 통해서 혹시 진입하는 길이라면 더욱더 신경 써야겠죠. 마을을 통해서 진입하는 길이 아니라도 마을 이장님에게는 꼭 몇 월 며칠 날 농막을 가져다 놓을 것이고 뭐 중장비들이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구도적으로나마 허가 아닌 약간 그런 통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도시에서는 뭐 내 땅에서 내가 아무렇게 하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마을일수록 마을 어르신들과 아니면은 이장님에게 보고드리는 것이 향후에 트러블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6번째로 수도 전기를 설치하실 때는 마을 이장님과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마을 이장님과 협의 후에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요. 처음에 농막을 이제 갖다 놓고 전기를 끌 때는 이제 되게 뭐 전주가 바로 땅 옆에 바로 있으면은 굉장히 다행이지만 몇 군데 이렇게 끌어야 된다면은 그 해당 토지주 분들의 그 허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하면 좀 더 수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팁이라기보다 그냥 제 경험인데요. 그러니까 제 땅으로 가는 길에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없는데 만약에 그 전주에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장님의 추천과 마을 사람들이 다닌다는 증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마을 이장님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곳에 가로등을 달아줄지 말지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마을 사람들과 이장님 친하게 지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그 희망을 꿈꾸는 귀농과 귀촌 생활을 기대하실 텐데요.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성공적인 귀농과 농촌 생활을 위해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리고 요 다음 편에는 제가
구입한 농막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구입한 농막은 컨테이너 농막이고요. 컨테이너 농막인데 컨테이너 농막을 이제 들어오는 것부터 해서 설치를 하고 밑에는 이제 어떻게 했고 내부는 어떻게 돼 있고 화장실이나 수도 시설은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 채널에 오셔가지고 구독하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